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외부 활동을 앗아간 지도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로 힘듦을 많이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예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두가 다 힘듦을 겪고 있는 중에도 이제껏 살아남아서 오히려 다른 힘든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국을 비껴나갔다고 좀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떠한 재앙이 닥쳐와도 끝끝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 시국을 버텨낸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의 사례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작은 실행을 통해서 꿋꿋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코로나를 맞서 싸워 이겨내신 사장님은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신 지 5년이 넘은 꽤 단골도 많이 쌓인 곳인데 이번 코로나로 타격이 심하셨어요. 처음에는 배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진 못하셨죠. 코로나 기간 내내 매출이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분은 아예 코로나에 맞서는 것 대신에 피하는 걸 선택하셨어요. 이 5년 동안 정든 가게를 권리금 단돈 500만 원에 모든 걸 다 주고 팔아버리셨거든요. 인테리어랑 집기만 해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조금 더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권리금 200만 원을 덜 받은 부분이 못내 아쉽다고만 하셨고요. 그러니까 700만 원에 팔 수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내고를 통해서 5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비슷한 매출과 위치의 가게들은 최소 2천만 원의 권리금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와중에 혼자서 대폭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신 거죠. 결국 3차 대유행 때에는 주변 대부분의 가게들이 매물로 나왔는데 거래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예 무권리도 있었고요. 빠른 판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판단으로 500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당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허비하는 끝이 막혀있는 터널을 계속 가진 말자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라는 온라인 판매 창업을 하셨고요. 물론 아직은 월 순이익이 100만 원도 채 안 되지만 너무나 만족하면서 배우고 계세요. 스튜디오에 미팅차 갔다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50대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열정이셨죠. 이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제대로 활용하실 줄 몰랐던 분이지만 지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창업 강의를 무료로 한 달간 듣고 추가적으로 계속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코로나를 피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빠르진 못했지만 본인이 내린 결정에 후회 없이 전환을 했고 지금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피했다, 이겨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다만 본인이 배운 걸 동료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주는 일까지 하면서 어쨌든 스스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셨어요. 김밥집 할 때보다는 아직 수익이 적지만 점차 오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평생 손해만 쥐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매장을 3번이나 창업했고 잘 되는 가게는 친척에게 위임하면서 오토로 돌렸지만 끝내는 과도한 창업비, 인건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파트 매매에 관련해서도 와이프분이 빠르게 정보를 얻어서 남편분을 설득했지만 빌라를 선호하는 바람에 매매를 놓쳤고 결국은 남들 다 오르는 집값을 본인들만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와 관련 없는 어느 한 가정의 문제이지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선 김밥집 사장님이 내린 결론과 판단은 옳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과 실행을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깝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되돌아오리라는 희망. 그런데 저도 늘 겪는 일이지만 상황에 따른 노력을 하진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저 기다림만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뱃살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무지막지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빼야지 해야지만 반복하고 여전히 판단의 오류, 실행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판단력은 이런 위기 속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무언가 깊게 생각하고 재보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서 다시 과자를 집어들고 여전히 밤늦게 야식을 먹는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 있는 과자를 다 버리거나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작동되지 않는 어플을 설치해서라도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김밥집 사장님은 코로나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판단에 조금이나마 돈을 건졌고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들음으로써 온라인 쪽으로 연착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본인에게 어울리는 결론을 아주 잘 내린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로나와 맞서 싸워 이기신 사장님은 저와 아주 친분이 있으신 분이세요. 닉네임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어쨌든 그분은 제 채널 초기에 가끔 언급되던 평범한 자영업자셨어요. 지금은 어엿한 한 식품업체의 대표가 되었고요. 이분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2개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HMR 제품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에 딱 맞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앞선 사장님이 코로나를 피해서 위기를 돌파했다면 이분은 부드럽게 흡수하는 형태의 사업을 펼친 거죠. 총 3가지 HMR 제품을 만들고 계신데 다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대기업 브랜드 중에서 자주 사 먹던 닭발, 곱창, 그리고 막창이에요. 이쯤 하면 뭐 회사까지 알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주 작고 영세한 곳이라서 유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분의 꿈인 외식 사업을 좀 더 크게 펼친 거고 그게 코로나와 잘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호황을 맞이했죠.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가 그리 가장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이었냐고 제가 물으면 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계속 궁금해했다라는 거였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되는 원팩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R&D 팀을 만나서 술까지 대접하면서 궁금한 걸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시키는 대단한 집념을 보여줬고요. 아주 평범한 동네 사장님에서 앞으로 큰 회사가 될진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로나를 흡수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가 내린 결론은 코로나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고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늘 사용하는 방법인데 책을 읽고 줄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당초에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챕터를 읽으면 확실히 기억에 잘 남는 걸 경험했어요. 이분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모든 관심이 가는 제품에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다가 끝끝내는 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후추가 1% 들어갔을 때랑 2% 들어갔을 때를 수십 차례 맛보고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먹여보면서 나온 게 성공의 비결 아이템이 되었으니까요.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만 치솟는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많이 배웠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잘 하지도 못하는 포토샵을 좀 끄적이고 있고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신과 책을 사서 보고 있어요. 궁금했었거든요, 평소에. 인터넷에 한마디 툭 치기만 해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책을 통해서 읽고 질문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고 또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끝을 보는 거, 이 몸소 체험하는 게 어쩌면 이분의 성공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 코로나와 맞서 싸워 이겨내신 분은 오히려 온라인 사업을 하시다가 아예 지식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저와도 약간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제가 책을 사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로 어느 정도 경험과 매출을 달성하고 지금은 아예 강사로 전환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누구를 위해 가르치는 걸 좋아했었고 그걸 더 잘하게끔 만들어서 전환을 한 거예요. 못하는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강사 수입이 스마트 스토어 수입보다 곱절로 많은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창업을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문을 닫아요. 결국 끝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기록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요. 그게 나중에는 본인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1인 지식 창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즘은 온갖 업종에서 이런 지식 창업이 유행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도 그렇고 저학년 교육, 고학년 교육에서의 도구 활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스마트폰 활용법, 가짓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컨텐츠 생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본인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못하는 걸 엄청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걸 잘하게끔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의 대형 블로거,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페이스북의 페이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 결과물이죠. 다만 이런 형태의 지식 창업이 쉽진 않아요. 꾸준해야 하고 지속성도 필요하고요. 늘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로나에도 살아남은 그들은 분명히 이 코로나 관련 서적을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딱 2권밖에 읽지 못해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 책을 통해서 인지하고 돌파해 나간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코로나를 큰 대수로 여기지
여기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업종 전환, 변경, 다듬기, 추가, 삽입을 한 거라는 거죠.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강사로 전환을 하신 분들을 보면 배울 게 참 많았는데 아예 다른 환경에서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강의 연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걸 더 잘하려고 말이에요. 지식 창업으로 전환한 이분이 내린 결론도 결국 좋아하는 걸 잘하게끔 만드는 거였던 거죠. 위기에서의 판단은 재빨라야 하고 모르면 궁금해하면서 답을 찾아 떠나야 돼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게 있을 때에는 좋아하는 걸 잘하게끔 만들 능력도 필요하고요. 지속성을 위해서 말이에요. 위기를 피해가거나 흡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역시 늘 배우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위기가 왔을 때 재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기 전에 좋아하는 걸 잘하게끔 만드는 능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 이 뱃살부터 배울게요. 이상 곰프로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